안녕하세요. 추세추정TV입니다. 5월 2주차 이번 주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42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금요일날 상한가 간 종목들 4가지 종목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종목들 정리했습니다. 또 의료 섹터, 2차전지 섹터도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호실적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 쪽이 또 여전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고요. 호실적으로 기반으로 건설 기계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진행하고 있고, 또 발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엔터 종목들이 이제 팬데믹이 이제 완화되면서 코로나에서 벗어나면서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로봇 종목들도 크게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하려는 모습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별 종목들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은 4개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중에서 인성정보가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강하게 거래대금 810억을 내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이제 물량들을 다 정리하는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이 1120억대로 가볍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바닥을 충분히 다지고 장대 양봉을 뽑아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바이오 가스 관련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은 시가총액 970억 정도밖에 안 되고, 다만 이제 매출과 이익은 이제 꾸준한 종목이어서 유보율도 충분하고요.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깡통의 그 테마만 탄 종목은 아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동반이 되는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이 970억인데 비해서 금요일날 1600억의 강한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추세면 충분히 추가 상승의 어떤 원동력을 장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은 커패시터 필름, 전기차 커패시터 필름 관련해서 선호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 중에서 삼영이라는 종목은 시가총액은 1830억이고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는 실적이 동반된 종목이기 때문에 흐름이 가장 좋고, 또 전고점들을 다 뚫어서 역사적 신고가 영역 근처, 뭐 이때 2010년도에 있었던 요거를 제외하면 거의 역사적 신고가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거래대금도 무려 2450억이나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면서 모든 그런 어떤 저항대 물량을 다 소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적이 또 동반되는 종목이고요. 그 하위에는 성문전자가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553억으로 가볍고요. 실적은 이제 훨씬 못 미치죠, 삼영에는. 그러나 이제 같은 대장주가 있고 그거를 이제 따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커플링 매매로 성문전자까지 관심을 가지고 볼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 섹터인데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꾸준히 이런 마일스톤들이 들어온 기술 이전한 것들에 대한 기술료가 입금이 되면서 이미 완전히 흑자로 전환이 된 그런 재무의 안정성을 볼 수가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1700억 정도 되는데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완전히 상승 추세로 하락 흐름을 마치고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반대로 SCM 생명과학은 그렇게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은 아니지만 시가총액은 1540억이고 좀 끼가 다분한 종목 정도로 보시면서 어쨌든 크게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재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크게 상승 이후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재상승하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고,
뭐 췌장염 치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뭐 이슈들은 있는데 뭐 그런 것보다는 기술적 흐름으로 21선을 지켜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굉장히 크게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61선 근처에서 조정을 마무리하고 재상승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2조 3천억이고 마찬가지로 기술 이전 수출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긴 하락을 마치고 바닥권에서 1중, 2중, 3중 바닥을 만들고 급하게 상승했다가 다시 조정을 좀 받았지만 상승이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급하게 상승했다가 대부분 비슷하죠. 21선까지 깼다가 21선을 회복하는 모습인데요. 시가총액은 11조 6천억이고요. 11조 6천억이고 25년도에는 한 4천억까지도 이렇게 꾸준히 실적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봉상으로도 완전 바닥권에서 이제 좀 탈피하려는 모습이어서 안정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팜도 바이오 원료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1조 7천억인데요. 이 올리고 펩타이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굉장히 고부가 가치를 내고 있는 생산하는 곳이 이제 글로벌 3위 내에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제조하는 곳인데, 이것의 생산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될 어떤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15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쭉 하락을 하다가 하락을 멈추고 20주선의 기울기를 우상향으로 만들고 있는 초입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지온인데요.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되고요. 재무적으로는 뭐 볼만한 내용이 없지만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큰 하락 이후에 완전히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관찰을 해보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보로노이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흐름이 강했나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신고가 영역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조정을 받았지만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이 되겠고, 또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의 힘을 받고 이런 신고가 종목은 더 가볍게 갈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의료 섹터의 덴티스라는 치과 임플란트 관련 종목이죠.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내년에는 200억까지도 당기순이익을 기대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우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거래대금은 좀 적었지만 어쨌든 양음양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기대가 되고요. 콘주란과 또 화장품, 재생 화장품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는 기술력이 좋은 파마 리서치도 시가총액은 1조인데요. 보시면은 400억 벌던 게 600억, 700억, 900억 계속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고점권역에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조정이 끝나면 추가 상승이 될 거고요. 또 10만원이라는 굉장히 큰 라운드 피겨를 넘었기 때문에 또 10만원이 지지가 되고 그 지지선이 확실히 확인되면 충분히 재차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차전지 페라이트 관련해서 동국 RNS가 시가총액은 1,000억이고요. 유통비율이 한 50%가 안 되네요. 500억 정도 유통이 되는 종목인데 그에 비해서 거래대금은 490억 나왔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1,700억 거래가 대금이 나오면서 강한 거래대금이 동반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페라이트
뭐 실체보다는 그런 어떤 지금 테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양으로 이제 월요일 날 상승을 해주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분봉상으로는 하락을 하다가 이 하락에 지지되는 데를 확인하고 마쳤기 때문에 월요일에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뭐 산화철, 페라이트 관련 종목으로 이지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은 2천억이고요.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이 될 만한 부분은 없지만 이런 산화철 뭐 이런 쪽으로 부각이 되면서 페라이트 종목으로 구분이 되었는데요. 상승 추세 중에 5일선의 지지가 되는 음봉을 보였고 분봉상으로도 이런 지지가 확인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월요일날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솔테크닉스라는 종목도 페라이트 관련 종목인데 시가총액은 2180억이고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네요. 작년에도 150억 흑자, 올해는 300억 흑자를 예상하고 있는 굉장히 실적이 이 페라이트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별로 없는데 아주 독보적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이 되겠고요. 수요일날 거래대금이 1000억이 나왔는데 목요일날 130억으로 한 7분의 1 정도로 거래대금이 감소하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1중, 2중, 한 3중 바닥 정도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정을 마치고 이번 주에 추가 상승하는지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태경산업도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또 페라이트 종목으로도 구분이 되는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은 2,800억이고 작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230억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실적이 동반되는 2차전지 소재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일날 1,700억 거래대금 내면서 종가가 22% 정도에 마감이 됐는데 목요일날은 400억으로 거래대금이 줄면서 12% 강하게 하락을 했죠. 분봉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다가 저점을 높이면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2차전지 소재 관련해서 애경케미칼도 시가총액은 8,800억인데 지배주주 순이익이 700억, 600억 아주 돈을 잘 버는 회사죠. 그러면 2차전지 섹터에서 이 정도면 굉장히 유보율도 탄탄하고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고점권역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5일선 지지를 받는 음봉을 했지만 1.25%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분봉 흐름도 굉장히 양호하죠. 애경케미칼 충분히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창산업도 뭐 비철금속 관련 종목으로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820억이고요. 가볍죠. 단기순이익이 60억씩 나오는 종목이고 굉장히 좋은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봐도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가고 또 시총도 가볍고 유통비율도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어떤 힘이 센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대금도 960억 나왔었고 목요일 날은 140억 내면서 12%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이런 흐름들이 2차전지 섹터에서 좀 많았죠. 그러나 저점을 지지받으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월요일 날 또 흐름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차전지 알루미늄 관련해서 알루코라는 종목도 시가총액은 3,200억이고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도 상승 전환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일봉상으로도 거래대금을 아주 크게 잘 내고 있죠. 큰 거래대금 3개를 지지받으면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분봉상으로 봤을 때도 약간 지지를 받으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2차전지 검사장비 관련한 펨트론이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은 1,200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당기순이익이 뭐 170억까지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매출의 성장세도 굉장히 좋죠.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61선에서 지지가 되면서 21선을 회복하려고 하는데요. 충분히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라운텍 반도체 섹터인데요. 반도체 설계에 관련된 라운텍이 시가총액은 3천억이고 이렇게 기술적 흐름이 1파, 2파, 3파를 마치고 조정을 받고 이제 4파, 5파동의 상승 흐름을 일봉상으로 봤을 때 기대할 수가 있는데, 주봉상으로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고점을 물론 꼬리가 있지만 뚫고 가는 아주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또 부각이 되면서 고점권역에서 횡보하다가 상승 이후에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요. 분봉상으로 보면 하나, 둘, 세 개 또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고, 시가총액은 2조 1천억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당기순이익이 1천억 이상 나오는 알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X 세미콘인데요.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반도체 종목이죠. 시가총액은 1조 7천억이고요. 올해 실적이 살짝 꺾였다가 내년에 3천억대로 또 다시 재복귀할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실적이 살짝 꺾이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조정을 잘 받고 상승을 하다가 목요일날 살짝 0.37% 조정으로 끝났지만 월요일날 또 시장이 좋으면 양음양 패턴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스템이라는 종목도 반도체 효율을 증가시키는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가총액은 1200억대인데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굉장히 돋보이는 종목이어서 아까 펨트론처럼 21선을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21선을 회복하고 올라가는지 관찰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AI 반도체 관련해서 PCB 종목 이수페타시스도 시가총액은 5,900억 정도인데 뭐 실적이 작년에는 1,000억이 나왔고 800억대, 900억대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관련 종목, 부품 관련 종목 덕양산업에 굉장히 강한 이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을 했다가 목요일날 조정을 받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강하게 상승한 종목들은 쉬었다가 또 갈만하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은 2,237억인데 작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300억,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00억대 이상 내는 실적이 동반된 종목이고요. 현대공업이라는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도 큰 상승 이후에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21선 근처까지 와서 조정을 끝내고 양음양 패턴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고요. 모트렉스도 꾸준히 관심이 필요한 자율주행 부품 관련 대장주죠. 시가총액은 4,700억인데 내년에는 600억까지도 버는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정말 상승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상승세가 가시화된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21선 깨고 61선 사이에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건설기계 섹터가 강한데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화수목 내리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만원도 가뿐하게 돌파를 했고 주봉상 흐름도 월봉상 흐름도 완전한 상승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가총액은 2조 1천억인데 3천억 가까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 또 이제 건설기계들이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그런 기대감들이 여전히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로 호실적을 기반으로 크게 상승하고 고점대에서 살짝 횡보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3,700억 정도 되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는 900억대였는데 1,500억대, 1,600억, 1,700억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이제 두산밥켓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5조 2천억인데 7천억대 아주 강력한 실적을 기반으로 고점권에서 추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력 발전 관련해서 현대일렉트릭도 시가총액은 1조 8천억이고요. 더 성장하는 1,500억, 2천억, 2,600억 더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기간 조정의 횡보를 마치게 되면 또 상승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효성중공업도 발전 설비 관련해서 굉장히 앞서 있는 종목인데요. 21선에 큰 쌍바닥을 보였고 주봉상으로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시가총액은 7,600억이고 800억, 1,500억, 2,200억 내년에 굉장히 큰 또 이익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터 관련 종목으로 엔터 종목들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YG 엔터가 금요일날 살짝 조정을 받았지만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2천억이고 매출과 이익의 성장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YG가 1조 2천억인데 JYP는 이제 3조 3천억이네요. 물론 실적은 더 좋지만 또 상승 흐름도 더 강해서 신고가 영역.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옛날에 뭐 이런 아주 옛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신고가 영역에서 신고가를 뚫어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이브로 너무 좋죠. 시가총액은 12조 되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이제 한 3천억까지 올라가면서 아티스트들이 그 공백을 메워줄 이 BTS의 공백을 메워줄 신인 그룹들의 이제 약진을 기반으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덜 오른 YG 엔터 쪽도 충분히 공략을 해볼 만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은 로봇 종목들이 굉장히 조정을 보이다가 지난주에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은 3,500억이고요. 기술적 흐름으로 봤을 때 목요일날 1,850억 거래대금을 냈고 또 9%로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그 지점을 보면은 요 36,600원에 이 강하게 이때 상한가를 갔었던 36,600원 고점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지지받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SPG도 로봇 관련 종목으로 비슷하게 크게 상승 이후에 꺾였다가 61선 부근에서 바닥을 잡고 재상승을 하려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21선이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재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 개별 종목으로 오파스넷은 금융전산망 관련된 종목인데 또 한동원 관련 종목으로 또 부각이 되면서 급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신고가 영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시가총액은 1,700억인데 당기순이익을 또 잘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순 테마주의 성격도 있지만 금융권 네트워크 관련된 솔루션 사업의 사업 내용도 좋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한미글로벌은 이제 이번 주에 사우디 장관이 또 방한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대감들 사우디 네옴시티나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인데 21선이 좀 낮아지긴 하지만 이미 쌍바닥을 보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이제 조정을 끝내고 또 재상승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고요. 마지막으로 GS글로벌입니다. 시가총액은 2,50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700억 정도 나왔네요. 작년에는 자원 관련 종목으로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이후에 지금 고점권에서 굉장히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마무리가 되면 또 재차 상승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큰 상승 이후에 조정을 보이고
주봉상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5월 2주차 상승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42개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